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화목한 우리 집 식탁의 자리,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살피는 따뜻한 식탁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아빠인데요. 평소에 잘 꺼내지 못했던 나눔도 이 스튜디오에서는 좀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아빠와 아들이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커가면서 그 가정 예배에서 작은 직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부터 시작 기도는 너가 해라 해가지고 아직도 시작 기도는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은 찬양 같은 거 찾아서 하는 거, 그 작은 거라도 예배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언제부터였는지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작은 가족 예배에서 이것저것 같이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서 네, 그랬던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가족 예배 안에서 같이 그동안은 그 감정들을 다 해소하고 이렇게 한 경우도 많아서 가족 예배가 저는 지금도 관계가 아주 맨날 잘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지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성실하게 가정예배 해오셨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근데 제가 그 청소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중학교 이후로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부모님 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가정의 전통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면 그 루틴이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접촉할 수 있고 네.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 요엘 학생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싫어도 그 전통이 DNA가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잠잠해졌나요? 사춘기가 아예 지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막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은. 얼굴이 좀 온유해졌잖아요. 사춘기 때는 이러지 않았고 눈매가 좀 매서웠었는데 지금은 되게 온유해져서 네. 저도 이렇게 말 걸기가 좀 편안합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고등부 사춘기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사춘기가 돼서 이 아이들과 관계를 세우려고 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춘기는 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 이 아이와 함께 계속 대화하는 습관, 네. 아니면 어떤 루틴, 가정의 영적인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습관들이 그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중학교가 되면 그 쌓였던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가정의 영적인 습관을 세워야지 하면 너무 늦는 거군요. 경우가 있는데, 늦진 않았죠. 네, 가능하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영적 루틴을 잡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리면서. 네. 근데 아버님, 요엘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춘기 자녀에 대한 그 마음가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엘이는 어땠어요? 좀 힘들었죠. 힘들었고 대화가 좀 안 되는 경우들 많았고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저하고도 좀 이렇게 힘들었지만 또 엄마하고도 좀 부딪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기간 동안 될 수 있으면은 유엘이 방 근처에 좀 안 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방에 들어가면 일단 좀 화가 나잖아요. 발 디딜 데가 없고 뭐 이렇게 좀 인류 공통 네, 공통의 좀 그러니까. 근데 부모들은 다 치워줘야 되는 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저도 사춘기 때를 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신 거 저도 듣기 싫어했었으니까 그냥 말을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자기 수양하는 이런 시간으로 좀 많이 저는 보냈습니다. 네. 그 어려운 기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는 드리시고 예. 가족 간의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예, 맞습니다. 기도하고 예. 그랬던 시간이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요엘이가 자라면서 그동안의 모습과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조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막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 알고 이제 혼자 있을 땐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직접 이제 부딪혀서 엄마가 한 소리를 하면은 10번 참고 한 번 얘기하는 걸 알지만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긴 다 아네요.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고는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아빠가 나를 되게 이해하시는구나, 이해하고 계시네라고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은 언제예요? 아빠랑 서운한 게 있으면 싸워서 말이 없다가도 한 번쯤은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든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든 해가지고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아빠가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실 때 생각보다 되게 나를 많이 이해하고 계시네, 많이 배려해 주셨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아들이 무서울 수 있는데 다가가서 마음을 오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가시는 것도 아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엘이 아버님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한참 반항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과 대화할 때 예. 그 마음 어떠셨어요? 막 욱하고 이럴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좀 대화할 때 뭘 좀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유엘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망고빙수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대리 유엘이 다 잘 먹었거든요. 10분도 안 돼서 다 먹었어요. 그거를 네. 거의 다 먹었을 줄 말을 이렇게 끝냈는데 머릿속에 생각한 그 예상 대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상과 다른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는 화가 나와서 거기서 막 울면서 화를 내서 10분도 안 돼서 그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구나. 이렇게 지금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는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사과를 하죠. 그때는 아빠가 미안했다. 이렇게 그냥 사과를 무조건 하고 네. 유엘이가 잘 받아줘요. 네. 그러면 근데 진심으로 좀 사과를 많이 하는 잘못한 네. 게 있으면 늘 네. 미안하다 먼저 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만 뭐 이런 점은 나도 서운했다 이런 것들도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로움, 회복을 누리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이 아들과 아빠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성인 대 성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엘이나 자녀와 대화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부모도 한 인간 인격체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아빠 어떻게 느껴졌어요?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하시면은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당연히 제가 아빠가 그때 불렀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상을 깨고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먼저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을 때 내가 이거 더 잘못했는데 이건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듣는데요.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사과하기 조금 쉽지 않은 게 이러다가 나를 더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막 있거든요. 맞아요. 분명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의 잘못이 분명히 생각해보면 있더라고요.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부모로서도 사실 숙제인 것 같고요. 아이도 부모가 한 인간이구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고마운 것 같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유엘 군은 커서 아빠의 어떤 점을 좀 닮고 싶으세요? 저는 아빠의 그 대화 방식 이런 걸 좀 닮고 싶은 게 화가 엄청 난 게 보이는데 그때는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세요.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진짜 화를 내셔도 이제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그때 화낸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안하다라고 하시던지 그래서 그런 대화 방식이나 저를 대해주시는 태도나 이런 거는 좀 닮고 싶은 것 같아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좀 약간 많이 어색하긴 한데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이어서 그러니까 아버님도 사실 양육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힘들 때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이나 또 팁을 얻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아까도 책 얘기를 좀 하셨고. 예, 맞아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좀 말씀을 읽는데 그때 또 하나님 주시는 뭐 이렇게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사춘기 때 한참 유엘이가 이제는 뭐 믿음에 대한 방황 이런 것들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라든가 내가 어른이 돼서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뭐 떠날 수도 있겠다라든가 이런 말들을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믿음에 관한 어떤 변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C.S. 루이스 뭐의 책들을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또 뭐 어떤 소명이나 또 어떤 두려움이나 또 구원 이후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책들을 찾아보면서 또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얘기를 이런 책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기도 했었어요. 네. 유엘이가 어렸을 때 공부 같은 거를 좀 가르쳐 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들이 좀 있었는데 고1이 되어서 약간 염려가 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덜 해서 고1 수학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중3 때 봤었어요. 그래서 그 정석 어렵게 봤었던 정석을 사서 이렇게 딱 펴서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이해가 갔었어요. 좀 쉬운 게 나와서.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좀 가니까 어려운 거 있는데 그 순간에 그냥 깜깜한 안개 속에 제가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유엘이가 이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유엘이에게 약간 대하는 것들도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저 조급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그 여유를 갖고 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고 싶으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닥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당시에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매일매일 1시간씩 그 정석을 풀었었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런데 제가 유엘이한테 아빠가 이런 거 같이 뭐 하고 있으니까 뭘로 물어봐도 돼. 같이 할까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그 영상을 보면 돼. 뭐 강의를 보면 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이렇게 저랑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멋진 아빠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딱 마음을 접으실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가 진짜 멋지십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요엘 군과 또 아빠 최원배 집사님을 모시고 같이 나눴습니다. 함께 나온 두 분의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희가 가족끼리
서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냥 다 고맙고 청소년 시기 때 말 안 듣고 맨날 밖에 나가서 9시 넘게 돌아다니고 그래도 최대한 별말 안 하고 가끔씩 혼도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줘서 정말 고맙고 공부할 때도 때 되면 하겠지 하면서 엄마를 잘 타일러준 것도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집에 이렇게 또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무언가를 말했을 때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잘 들어주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들이. 예. 네. 네, 오늘 이 식탁 자리에 나와주신 두 분 또 좋은 이야기 진솔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고2 아들과 아빠를 모시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용진 목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가정에 좋은 전통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대화가 너무 중요하네요. 화내지 않고 대화하는 거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누구와 함께 들으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